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가족 친지들과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하지만 연휴가 힘겨운 이웃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웃들의 든든한 지킴이가 돼주는 경찰관들이 있어서 명절 연휴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민 기자입니다. 어두운 고속도로 위를 위태롭게 걸어가는 한 남성. 57살 A씨는 김해공항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고 고속도로로 들어섰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부산역에서 노숙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차비가 없어 부산역까지 걸어가다 고속도로를 지나던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순찰차를 긴급 출동시켜 A씨를 안전한 곳으로 이송했습니다. 삐뚤삐뚤 서투른 글씨로 써내려간 편지 한 장. 지난 1일 오후 사하경찰서 경제팀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집에 팔순의 노부모가 계시니 전화라도 한 통 걸어 안부를 챙겨달라는 겁니다. 편지를 보낸 건 대구 구치소에 수감된 B씨.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가 걱정돼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에게 어렵사리 편지를 보냈고 경찰은 구치소에 수감된 아들을 대신해 쌀 한 포대와 라면 2박스를 전달했습니다. 경찰관이 80대 노파를 등에 업고 걸어갑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오늘 오전 8시 반쯤 강서구 가락동에 사는 82살 C씨가 집을 나간 뒤 2시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치매 증상이 심했던 C씨를 걱정하며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C씨는 경찰 수색 2시간 만에 가락동의 한 농로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발견돼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북한 재개발 지역에 들어설 오페라 하우스 3년 뒤면 준공되는데요. 부산시가 오페라 하우스 운영 방안을 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북항 재개발 지역의 핵심 시설인 오페라 하우스. 3% 공정률을 보이는 가운데 토사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부산시가 이 오페라 하우스의 운영 방향을 놓고 시민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운영 주체와 콘텐츠 개발, 수익 방안 등을 모색하는 운영 협의회가 구성되는데 시민들도 참여시키겠다는 겁니다. 전문가, 예술인 단체,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많이 다방면으로 수렴을 했고요. 앞으로 운영 협의회에도 일반 시민분들도 참여가 될 겁니다. 뮤지컬과 발레, 무용 등 모든 예술 공연이 가능토록 전면 개방하고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과 야외 공간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오페라 하우스라는 이 명칭도 특권 계층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보고 조만간 시민 공모를 통해 명칭을 완전히 새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의 최종 목표는 독일 하펜시티의 엘필하모니. 지난 2017년 문을 연 엘필하모니는 세계적 수준의 공연을 열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유럽 예술계의 중심이 됐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도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되려면 지역민들의 공감이 뒤따라야 합니다. 부산의 정서를 담은 그 창작 오페라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그런 걸 선사함으로 해서 그 부산의 위상을 높이는 오페라 하우스 건립이 3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창조적 콘텐츠 마련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이번 설 연휴 어디에 계십니까? 부산에 머무르신다면 가족, 친지들과 함께 다양한 관광 이벤트를 체험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부상권 프로그램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즐길 거리까지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이두원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오는 6일까지 펼쳐지는 황금 연휴. 부산시는 서부상권에서 숨겨진 스탬프를 찾아서 이벤트를 펼칩니다. 감천문화마을과 다대포 해수욕장, 아미산 전망대 등 서부상권 18곳의 관광지가 그 대상. 서부산 스탬프 투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각 관광지마다 숨겨진 QR코드를 찾는 것. 모바일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음료권과 영화 관람권이 제공됩니다. 부산시티 투어버스도 6일까지 특별 할인 이벤트를 펼칩니다. 돼지띠 탑승객이 1명 이상 포함된 일행에 대해 50에서 70%까지 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중국 춘절 기간을 맞아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모션도 진행됩니다.
중국 치열 여행 앱을 이용해 상품을 샀을 경우 관광지 할인권이나 경품을 주는 행사입니다. 이 밖에 용두산 공원에선 부산타워에 소원 메시지를 달며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설 연휴에는 태종대와 용두산, 용호만 유람선은 쉬는 날 없이 정상 운영됩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강서구 생곡동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액체 산소 5,000리터가량이 누출됐습니다. 다행히 공장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1시간 반 만에 가스 노출을 막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액체 산소 보관통 밸브가 고장나 가스가 새어나온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동래램프 진입로 인근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SUV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15분 만에 번영로 문현터널 출구에서 차량을 발견한 뒤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운전자 49살 A모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37%의 상태로 10km가량을 음주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선 하루 평균 3시간 반마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2,470건으로 하루 평균 6.8건이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쳤으며 10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화재 건수는 5.3% 감소했지만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는 각각 18.2%, 32.2% 증가했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1,3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이 619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세안 문화원이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하는 2019 아세안 문화원 사진 영상 공모전이 다음 달 10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공모전은 한 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우리 국민과 외국인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주제는 한국 속의 아세안, 아세안 속의 한국이며 한국과 아세안 각국의 문화, 일상, 의식주 등 다양한 테마로 출품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관이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생물교실과 초등학생 CC 창의탐구교실, 중고등학생 생물탐구교실 등 20가지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이 연중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2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4차 산업혁명 전개에 따른 부산의 미래산업 전망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양 플랜트와 선박 산업은 기존 산업의 틀을 유지하되 핵심 품목을 이용해 신재생에너지와 자동차, 항공기계 부품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기계와 부품 소재 산업의 구조 고도화 추진과 데이터 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청이 수입 통관 뒤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수거 검사를 강화하며 대상은 많은 소비가 이뤄지는 수입 농축수산물 중 최근 4년 동안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입니다.